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이야기와 함께하는 마음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끊임없는 갈망이다. 우린 늘 뭔가를 더 원하지요. 조금 더 나은 내일,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높은 자리. 하지만 그 갈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 끝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마다 청춘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남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훈. 지금은 흰머리가 희끗한 60대 중반이지만 그에게도 뜨거운 피가 끓던 20대가 있었죠. 정훈이 20살이던 시절 그의 고향은 충북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 사이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귀를 메웠던 그곳. 그는 새벽마다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나갔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며 모를 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쯤이면 등줄기에는 땀이 흘렀죠. 그런데 그땐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겠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돈이 많든 없든 밥 먹고 숨 쉬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젊은 정훈의 귀에는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더 크고 화려한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그 모든 걸 가지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죠. 23살이 되던 해 정훈은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기차역에 내리자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앞에는 높은 빌딩들, 거리에 쏟아지는 인파. 그래,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그는 그렇게 혼잣말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 밤, 조그마한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서겠지. 그는 그렇게 다짐했죠. 정훈은 낮에는 회사 사무보조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손에 쥐는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돈을 모아 자기 개발서와 영어책을 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부자가 되는 기술, 그런 책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길, 그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언젠간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시간이 흘러 그는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일본 출장을 갈 때마다 서류를 대신 챙겨주는 일을 하며 조금씩 신임을 얻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정훈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회사를 내가 키워보자.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사무실 불을 끄지 않고 수출 서류를 검토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이 되기 전 그는 회사의 절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JH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했습니다. 그 즈음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만나던 수진이라는 여인이었죠. 수줍은 미소가 예뻤던 그녀는 정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에 정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결혼식 날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멋진 양복을 입고 정훈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 인생을 잡았다. 그로부터 10년. 정훈은 진짜로 성공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외제차를 타며 잡지 인터뷰에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수성가형 CEO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에서 정훈은 이상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성공했는데 이상하게 만족이 안 됐습니다.
더 큰 거래, 더 높은 매출, 더 비싼 집. 그는 늘 다음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이뤘으면 이제 저걸 해야지. 그렇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수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보다 사진 속 웃는 모습을 더 자주 봤죠. 여보, 이번 주말엔 애들이랑 놀러 가자. 이번 주는 안 돼. 다음 주에 하자. 그 다음 주는 결국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정우는 처음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하얀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그는 그 말을 몇 년째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그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그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정 사장님 진짜 대단해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칭찬이 쏟아질수록 정우는 더욱 달렸습니다. 그의 사무실엔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래처 전화를 붙들고 새벽에는 출근 전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음 단계를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수진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웃으며 맞이했지만 이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밥 식었어요. 그 한마디에 정우는 이상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서늘함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추위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걸. 주말에도 그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보다 운전기사의 얼굴을 더 자주 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이의 시선이 관중석을 향했지만 정훈의 자리엔 빈 의자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훈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가족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당신도 알잖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그 말에 수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당신이 말하는 가족 안에 이제 우리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정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 그의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수출 실적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문에는 그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멈추지 않는 열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 아래 달린 댓글 하나가 그의 마음을 이상하게 찔렀습니다. 가족은요? 그 짧은 한 줄이 그의 가슴 속 어딘가를 쿡 찔러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탁자 위엔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내일 전학 가요. 다음엔 꼭 같이 놀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지만 곧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 그게 그의 습관적인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회사는 큰 거래를 놓쳤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밤새워 일했습니다. 술로 피로를 달랬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그 즈음 아내 수진이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엔 이미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왜 그래? 나 이제 좀 여유가 생겼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여유 생긴 게 아니에요. 당신은 더 가난해졌어요. 마음이.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 더미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울지도 못했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낯설었습니다. 냉장고엔 식은 반찬 몇 개, 거실엔 먼지가 쌓인 장난감들, 텔레비전 소리만 쓸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정훈이 술에 취해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엔 불빛 가득한 도심, 사람들은 웃고 차는 달리고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원한 게 대체 뭐였지? 며칠 후 그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음주, 과로가 누적된 것 같네요. 그 말에 정우는 웃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 웃음은 쓴맛이 났습니다. 퇴원 후 그는 한동안 회사를 쉬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이 그제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뼈처럼 와 닿았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을까? 돈, 명예, 그걸 다 얻고도 이렇게 허전하다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 그는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달리던 발걸음을 끝없이 쫓던 욕망을 그날만큼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놀러 갔던 바닷가 사진.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 그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언제부터 저 웃음을 잃었을까? 그날 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겠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논길엔 아직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고향집 마당엔 낡은 장독대가 그대로 있었고 텃밭엔 말라버린 풀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정우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엔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은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구나.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달빛 아래 비치는 논두렁의 하얀 윤기. 모든 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멈춰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이야말로 당신이 잃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왔습니다. 고향 마을의 들녘에는 새순이 돋고 논두렁엔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엔 어딘가 부드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낡은 고향집 마당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언제나 탁했지만 이곳의 하늘은 놀랄 만큼 맑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하늘이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그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정훈이 왔는가? 이웃 김노인은 웃으며 막걸리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도시에선 잘 지냈지?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 뒤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성공과 명예가 이 시골 마을에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그는 느꼈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그의 차나 시계, 지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 먹고 같이 웃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소꿉 장난하던 그 길. 봄볕이 따뜻하게 등 뒤를 감쌌습니다. 그는 산길을 오르며 머릿속으로 하나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논에서 일하던 모습, 어머니가 새참을 나르며 손을 흔들던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 그때의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어쩌면 그때가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농과 밭,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작은 냇물. 그 풍경을 보며 정우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도시에서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결국은 이 평범한 풍경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웃음, 평화, 그리고 오늘이라는 소중함. 그날 저녁 정우는 오랜만에 집 근처 슈퍼에서 라면과 김치를 사왔습니다. 불을 지피고 냄비에 물을 끓이는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눈물나게 그리웠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을 때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죠. 참 맛있다. 그 단순한 한마디에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만 찾았던 그가 이제는 소박한 한 끼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와 사회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웃으며 선생님 하고 달려올 때면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 진짜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걸. 하루는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잘 지내나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어요. 당신이 고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정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몇 년이었을까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돈을 벌었지만 사랑을 잃었고 명예를 얻었지만 자신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진짜로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당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본 순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너무 많은 걸 쫓느라 진짜 소중한 걸 다 놓쳤더라고요.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엔 눈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시 서울로 갈 거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여기서 살 거야. 이곳이 내 마지막 회사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의 벽을 허물고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마루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고요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욕망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결국 그 욕망 덕분에 이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마을 뒷산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다시 박였지만 그 손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삶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흙을 만지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흙 위에서 다시 태어나듯 사는 거지.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자 밭에는 푸른 잎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떴고 해가 질 무렵이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일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행복해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행복이 어떤 건지 알겠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라. 그냥 오늘 밥맛이 좋고, 사람이 그립고, 하루가 고마운 거, 그게 다 행복이야. 딸은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욕망으로 살았고 그 욕망에 무너졌다. 하지만 잃어버린 끝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 인생은 결국 비우는 연습이었다. 정우는 이제 가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냇가에 나가 물수제비를 뜹니다. 돌 하나가 물 위를 3번 튕기고 그가 웃습니다. 그의 웃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욕망이 이끌던 청춘의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도 담담히 웃는 삶의 깊이를 아는 웃음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봄, 그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서류 한 장 들고 인사팀 문을 나서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후련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서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달려온 길이었죠.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보고서를 쓰고 성과를 내야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뭐하지? 그 질문이 그의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멍하니 TV를 켰습니다. 낮에 보는 뉴스는 낯설었고 정오의 햇살은 어쩐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죠. 당신,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쉬는 법을 이미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에게 삶이란 늘 해야 할 일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아득한 논길, 봄이면 연두빛으로 물드는 들판, 그리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논두렁 웃음. 그날 오후 그는 짐을 꾸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러본 고향은 마치 세월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너머로 흙냄새가 퍼졌고 마을 어귀에 개 짖는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그는 낡은 고향집 마루에 앉아 해질녘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도시에선 한 번도 하늘을 이렇게 오래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의 하루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아침엔 밭을 돌고 낮엔 동네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저녁이면 라디오를 켜고 아내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느림이 좋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 피는 꽃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성장, 아내의 미소,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요. 어느 날 도시에서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여긴 좀 조용하네요. 그래.
조용하니까 사람 마음이 들리더라. 둘은 오래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미뤄둔 말들이었죠.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릴 땐 아버지가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셨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욕망이란 이름 아래 가족의 사랑조차 잠시 내려놓았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더라.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그 말 하려면 참 오래 걸렸네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 비로소 한자리에 멈춰 선 기분이었죠. 젊은 날엔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이제는 단 한 사람의 마음만 따뜻해도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들녘은 다시 푸르러졌습니다. 그는 밭둑길을 걸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욕망도 나쁘지 않았다. 그때의 갈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지. 다만 이제는 그 갈망을 소유가 아니라 감사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흙냄새 속에 섞인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DJ의 목소리가 잔잔히 이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삽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자리.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족의 웃음, 친구의 안부,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마음. 욕망이 삶의 불꽃이라면 감사는 그 불꽃이 사람을 태우지 않게 해주는 바람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그 고요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